대표 의재은입니다. 바우버스는 현재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NFT 콘텐츠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NFT 작가들 혹은 크리에이터들이랑 협업을 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NFT와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여태 어떤 사례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현재까지 확정된 이런 메타버스와 NFT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이를 기업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앞으로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현재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요. 메타버스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영상을 한번 시청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nection is a spark that gives our lives meaning. It drives us to seek out others who feel the same way. Okay, why don't you input the data and we'll take a look together. Hey, Mari, what you got for me? To find those who share our views, yet offer different perspectives. So this match. Look over here. Challenge us with new ways of seeing. Deepen our understanding. And enrich our lives. 最后一笔的时候，往前。 Great things happen when we commit to something bigger than ourselves. Take a closer look at it. Place this here. Let's see how we go from there, okay? This sense of collaboration and the feelings of connection it brings excites us. Hey, just in time. Move it slightly, okay? It's your first take. We have two planes right now on the same trajectory. As we put people first, technology fades into the background and feels like anything but. Aisha, what do you think? 이렇게 다양한 세계의 사람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어떤 업무도 이루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활동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메타버스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러운 메타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저희가 갈 길이 좀 있지만 뒤에 설명들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하여 이런 VR 기기들이랑 오큘러스 그리고 햅틱스 같은 것들의 기기들이 점점 더 발전함에 있어서 더욱더 저희들은 자연스러운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With people front, center, and in the spotlight. The future is here, and here can be anywhere. 네, 보시면 이렇게 홀로렌즈 그리고 엑스엘 글래스 햅틱 수트 같은 기기들이 더욱더 발전함에 있어서 저희는 더욱더 자연스러운 메타버스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메타버스는 시공간적인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발전을 해왔는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의 분야를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는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는 증강현실, 그리고 라이프 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분야들을 여태 좀 적절히 활용했었던 좋은 예로는 증강현실에는 포켓몬고, 그리고 라이프 로깅에는 인스타그램, 거울세계에는 구글어스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상세계에는 다들 아시는 이제 MMORPG 게임 같은 형태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러한 분야들로 나뉘게 된 거는 이제 증강이냐 시뮬레이션이냐 그리고 내재성이냐 외재성이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업 측에서 그럼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하시기 이전에 자신의 기업이 증강 쪽에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혹은 시뮬레이션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내재성과 외재성 중 어떤 곳에 더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려를 한 다음에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지 그리고 메타버스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메타버스 자체는 엔비디아의 회장이 이제 메타버스는 인터넷 다음의 세계다라는 이제 선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확정이 되었는데 그 영상도 한번 보시고. The last 20 years was amazing. The next 20 will seem nothing short of science fiction. The metaverse is coming. Metaverse.
was first coined by Neil Stephenson in his 1992 science fiction novel Snow Crash. Humans as avatars and software agents interact in a 3D space, a virtual reality successor to the internet. With worlds like Minecraft and Fortnite, we're already seeing the beginnings of the metaverse. Though they seem like games today, gamer inhabitants of these early metaverses are building cities, gathering for concerts and events, and connecting with friends. Future worlds will be photorealistic, obey the laws of physics or not, and inhabited by human avatars and AI beings. The metaverse is not only a place to game. We will create the future in these metaverses before actually downloading the blueprints to be fabbed in the physical world.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메타버스는 실제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해 무조건 거쳐야 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다음은 인터넷 세계 다음에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인터넷 바로 다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 인터넷 뱅킹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는 인터넷으로만 결제를 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렇게 모바일로 가능했죠. 인터넷 바로 다음은 모바일 세계였고 그 후 알파고와 같이 인공지능이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메타버스 분야가 더욱더 활발해진 것입니다. 그에 겹쳐서 이제 코비드랑 주식시장 때문에 더욱더 활발해졌는데요. 코비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정된 공간에서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상공간이라는 것이 활발해졌고 주식시장은 항상 새로운 테마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블록스라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와 함께 주가 상승을 이뤄갔죠. 그 후에 이제 다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메타버스는 곧 꺼질 거품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말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NFT입니다. 그렇다면 그 NFT는 그저 현실을 이제 가상으로 옮겨놓은 가상 공간에 불과하는 메타버스가 아닌 이제 진정한 메타버스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어떤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상호작용은 여튼 뭔가 흘러갔다 어느 정도 됐다고 느꼈었지만 경제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았을 때 이 NFT로 메타버스 내에서 돈이 오고 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NFT는 메타버스뿐만이 아니라 패션, 스포츠, 외식, 엔터테인먼트, 금융, IT 다양한 분야로 확장을 해나가면서 메타버스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증강,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총 4개로 분류를 했다고 했죠. 그렇게 분류를 해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 NFT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거래가 오가는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NFT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프라, 게임, 콜렉터 플랫폼 등의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와 NFT를 잘 활용한 사례로는 P2E 게임인데요.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 P2E 게임과 NFT를 활용한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는 방식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위메이드라는 게임은 자체 가상자산,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자체적인 생태계로 만들어서 게임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만든 게임인 거고요. 이제 컴투스 다들 아시나요? 컴투스는 이와 달리 메타버스 공간만 구축을 해놓고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토큰 경제 시스템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가상의 월드 내에서 어떤 디지털 자산으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인 거죠. 하지만 이런 게임뿐만이 아니라 기업, 그리고 해외 명품 브랜드, 그리고 식음료 업종 등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특정 이벤트를 NFT를 활용해서 진행을 한다던가 NFT를 기념적으로 발행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브랜드에서는 고객에게 좀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 메타버스와 NFT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대기업들에서 진행했던 초기의 사례들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저희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어떻게 확장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금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메타버스 내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밸류 체인에서는 2차 시장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즉 이 말은 NFT 활성화와 재판매 등과 같은 거래를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간편한 NFT 거래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뭐 카카오페이나 되게 간편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처럼 NFT도 거래를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래와 투자가 좀 일으킨다면 훨씬 더 새로운 분야 그리고 새로운 투자나 상품으로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MBN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NFT를 합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인 거고,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 좀 활발한 NFT 거래가 결합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를 융합하여 만들어진 모델이라면 좀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를 조금 더 쉽게 풀자면 이는 곧 이제 메타 커머스 형태로 발전을 할 수 있는데요. 메타 커머스는 신유통이라는 그 세계의 다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신유통 다음 단계인 메타 커머스 예시로 제가 그 아마존의 AR로 운영 중인 이제 아마존 살롱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메타버스 분야 중에 총 4개가 있다고 했죠. 그 진강, 그리고 거울 세계, 그리고 가상 세계, 라이프 로깅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마존은 여기서 자신이 증강 AR인 거죠. 증강현실과 자신의 어떤 사업 아이템이 밀접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메타버스 분야 중에 증강 하나를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뭐 다들 이제 가상 공간을 구축하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기업들도 많은데 자신이 이제 분야를 정확히 알고 메타버스에 접근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존이 원하는 거는 역시 이제 온라인에서 얻을 수 없는 이제 오프라인 데이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AR이라는 메타버스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정기적으로 좀 방문해야 되는 미용실에서의 어떤 고객의 경험이나 구매 패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기록을 해서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이를 구독 비즈니스 모델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데이터 같은 것들 모두 확보한 후에는 구독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 저희들도 메타버스 분야 중에 어떠한 분야로 초점을 맞춰서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그것들을 뭐 구독이나 판매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메타라는 것을 바꿨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제 이름까지 메타로 바꿨는데 좀 다소 헤매고 있다는 걸 저희가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메타라는 이제 키워드는 뭐 정말 단지 한때 유행어처럼 스쳐가는 유행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콘텐츠의 확장성 그리고 메타 커머스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건 고객 경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간과할 수 없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가상 공간에서의 쇼핑을 좀 넘어서서 실제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메타버스 기술이 접목이 되고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욱이 좀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순수 가상 시장이 정말 새로운 기회 땅이 될 가능성이 없이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토리로 좀 마이룸을 꾸미던 그런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다들 싸이월드 세대가 맞나요? 물론 이는 한때의 어떤 추억으로 기억이 되고 있긴 하죠.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가상세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되게 다시 뜨고 있는데요. 이제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세계 아이돌처럼 이제 대중문화 전면에서 어떤 영향력을 보이는 성공 사례들도 하나씩 생겨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열리기만 한다면 좀 새로운 소비 시장의 파급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가상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환경 파괴 등이나 ESG 같은 이슈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제 가상 코인 같은 경우에서도 현재 되게 가스비나 어떤 환경 오염이 많이 되는 이슈를 다들 이제 아시기 때문에 폴리곤이라는 것으로 점점 더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형태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상 시장이 좀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물리적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장점 하나만으로도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버스와 NFT를 적합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상 공간에서
어떠한 화제를 통해 그리고 사용자들과 어떠한 콘텐츠로 만남을 갖고 어떻게 팬들과 관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어떤 모델로 캐시카우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좀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메타버스는 정확히 몰라도 메타버스와 NFT를 활용한 콘텐츠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또한 계속 말씀드렸던 메타 커머스 형태의 개념 같은 것들도 공부를 해가면서 자신의 비즈니스와 적합한 메타버스의 분야를 고르고 적합한 NFT 분야를 고르고 그리고 이것들을 메타 커머스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분야 같은 것들을 융합해 보려는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운스의 우재현이었습니다.